네, JB타임즈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돌리고요. 오늘 1부에서는 어제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몇 분 만나셨어요? 한 35? 어제 35분, 30분 뭐 그 정도 만났습니다. 예, 예. 그래요. 거의 뭐 이야기 대부분 명태균 씨가 있다면서요. 예, 뭐 처음부터 사실은 거의 끝까지. 예. 뭐라고 하던가요,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본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있을 정치 예. 일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치 일정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있을 선거들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래요? 네.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러면 누가 될 거다, 뭐 전략을 어떻게 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곳에서도 그러면 그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교도관들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 녹음이 되는 접견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미결수지 않습니까? 예. 미결수와의 일반인 접견은 교도관이 옆에 있고 네. 가시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녹음을 교도관 측에서 하는 그런 상태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상황상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 왜 의원님을 그 콕 찍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사실 제가 명태균 씨에게 던진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는데요. 대부분 제가 듣고 있었으니까. 예.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캄보디아 일정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본인이 캄보디아의 김건희 씨 일정을 연락을 통해서 바꿨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꿈을 꿔가지고. 예. 예, 그 얘기 잠깐 꺼내면서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쭉 봤는데 예.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예. 연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뭔가를 좀 보는 능력이 있다. 1번. 그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의원님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종합정리랑 의원님의 기운이 남다르다, 뭐 이런 뜻이었다라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고요. 예. 제가 그 말을 믿거나 뭐 하는 건 아닌데 질문하시니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예. 그래요? 혹시 그 다시 보자 이런 얘기도 좀 나누셨습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뭐 대화가 완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긴 하겠죠. 예. 대화가 완결되진 않았다. 그러면 완결을 시키려면 또 만나셔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엊그제 그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왜 12월 12일을 이렇게 딱 그 날짜를 특정을 했는지 이유는 좀 듣기는 했는데, 혹시 의원님도 명태균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남상권 변호사가 한 이야기 부분은 예. 제가 뭐 중복될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뭐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는 듣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예. 남상권 변호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중복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네. 근데 역시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언급을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대화 과정에서 짧게 나오긴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억이 되는데. 예.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두 갈래 아니겠습니까? 첫째, 혹시 복사본을 떠나서 그걸 민주당한테 줄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한 갈래인데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쭉 들었는데 그 가운데 잠깐 나오긴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갈래는 그래서 황금폰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관심사인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완결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대화 말미에 거듭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에 한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명태균 씨가 이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네. 그래요? 어제 그 자리에 남성권 변호사는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의원님이 남상권 변호사를 또 따로 만나실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이제 뭔가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확정되거나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어제의 만남이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의원님? 대화가 완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이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자리 임명권이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네. 인청특위가 신속히 진행이 돼서 재판관들이 추가 임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이제 법사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을 해서 네. 헌법상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 예.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죠. 조한창 후보. 예. 조한창 후보도 역시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즉 헌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맞다면 본인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는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조한창 후보자는 빼고 보내야죠. 그러면 나머지 2명만 저희 당이 추천한.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목인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몫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이제 헌법 기관을 구성할 권한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 기관을 구성할 책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또는 뭐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 권한을 행사해서 네. 헌법기관들이 구성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권한대행도 그런 책무는 이행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빠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저희가 수차례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그리고 신속한 가동을 요구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입장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재가 신속히 내란 사건,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서 헌정질서 회복하는 게 전체 국민의 공익에 굉장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급한, 꼭 필요한 일인데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여당이 만약에 인천특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결단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예. 그 결단의 내용은 그러면 단독 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이게 뭐 청문회 거치지 않고 그 의장이 그냥 바로 이제 올리는 방안도 언급을 하는 것 같던데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청문회는 거쳐야 되겠죠. 그건 네. 거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은 야당 추천 몫이고 1명은 여당 추천 몫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 절차까지 밟고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장을 주도록 한다고 치는데 네. 여당 추천 몫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뭐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형식적 임명권과 실질적 임명권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 추천목의 재판관의 실질적 임명 권한은 여당한테 있는데 여당이 인청을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스톱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추천에 대한 진짜 실질의 실질까지 따지면 이제 여당목, 야당목을 나누긴 하지만 네. 기관별로 봤을 땐 국회죠. 국회 몫으로 봐야 된다. 예, 국회 몫으로 봐야죠. 헌법에는 뭐 여당목, 야당목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 네. 몫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3명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란이 지금 그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 사례도 보니까 거부권 행사한 사례는 있더라고요. 네. 보건 당시 총리가 2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전례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배경과 맥락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추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의 판단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속됐던 거부권 행사도 이제 권한남용 한 사례로 계속 지목되어 왔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일단 그 거부권 행사 여부가 고민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요. 네. 법이 이제 공포되게 만든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내년 가을 무렵이 돼야 본격적으로 뭔가 일이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존중하고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그 반헌법적 질서로 지목되었던 남용됐던 거부권 이런 문제도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우선 걸려 있는 게 6개 법안인데 네. 지금 여기에는 그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빠져 있어요. 네. 어제 이송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 어제. 그렇죠. 예, 근데 엊그제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성준 수석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바로 이 2개의 특검법 이 특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그렇죠. 이제 내란 관련돼서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들이 난립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 수사 또는 불법 수집 증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돌파할 수 있는 게 이제 특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해 왔던 법이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된 마당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박성준 원내수석은 만약에 그 2개의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의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2가지는 저는 핵심적인 바로미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동안에도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정부가 이게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주장해 왔던 게 뭐 여당 추천권을 배제했다든지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저희들은 헌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내란 같이 중요한 사건이 지금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든지 이러면은 명백히 오히려 이제 그런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야가 정치 협상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도 이제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걸 제안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걸 일거에 지금 거절한 상태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중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차원이라면 혹시 원내 대표관 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좋은 제안이면 누가 제안했는지가
참 황당한 일인데요. 네.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다수라고 하는 친윤들은 헌정질서 회복에도 관심이 없고 국정 안정에도 관심이 없고 예. 오로지 다음 대선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까 진짜? 네.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놓은 이야기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내란죄가 성립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를 끌어내라, 국회 병력을 투입해서 기능을 정지시켜라 이런 것들이 투입됐던 군 간부들 입에서 다 나왔고요. 특히 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91조가요. 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들어가는데 원래 정부 안에 없던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1952년 그 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쪽에서 병력을 집어넣어요. 그 금정산 저거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회의록에 그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서 그 조항을 넣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번에도 국회에다 병력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에서. 예. 빼도 박도 못한 내란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변호인단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이 그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것도 국민들 앞에 자기가 딱 서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순은 이런 이제 체포 영장 발부로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수순이? 그렇겠죠. 지금 2번 정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 불응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 이런 상황을 두고 공수처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사위에서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이 먼저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호처와의 충돌 이런 것은 기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와의 충돌은 이번에는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형법에 보안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관리하는 자는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막을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는 특히 영장에 의한 체포는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예외 조항 등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막지 말라고 그냥 지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